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어저께는 우리가 초기 불교 108배를 새롭게 만들고 그 부분 설명하고 제가 실현해서 보여드리는 일로 아침 독송을 대신했고요. 자, 오늘 제4장 분석 용어 정의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경이죠. 네, 이 경도 분석을 목적으로 직접 설해진 경, 위반과 수땅, 분석경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이 설해지는 가운데에 중요한 교리 용어가 정의되는 이런 취지로 분석의 자리에 함께 편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분석의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라고 용어가 정의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경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경은 이제 중심되는 주제가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 이 2가지인데요. 분석경에 대해서, 분석경으로서의 그 엄격한 의미로 치면 5가지 장애는 이거다 라고 해서 소유의 관심은 이거고, 진해는 이거고, 들뜸 후에는 해태 혼침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설명되어야 분석경의 의미에 맞다고 볼 텐데, 사실 이 경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만 5가지 장애와 칠각지를 놓고 그것에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을 정의하는 경이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경이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에 속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면은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 책을 편집하는 가운데에 뭐니 해도 5가지 장애와 칠각지라고 하는 이 2가지 교리가 가지는 비중, 그리고 그 가운데 5가지 장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5가지 각각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2가지가 가지는 교리적 비중을 감안할 때 어떤 것이 있어서 5가지 장애를 생겨나게 하는 그 자량, 조건이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 있어서 칠각지, 이 각지를 생겨나게 하는 자량, 그 조건이 되는 것이냐, 역으로 자량 아닌 것이냐, 이렇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수행 쪽에서 교리적 해석이 되지 분석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도 자량과 자량 아님을 정의해주는 특별함 때문에 이 자리에 편성을 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왜 5가지 장애와 칠각지가 중요하다, 교리적 비중을 감안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 이런 거죠. 뭐 불교라는 것이 말하자면 고와 고멸이다. 괴로움과 괴롭지 않음. 요것에 대해서, 야,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 줄 때, 그렇게 정체가 드러내서, 아, 나는 보았어. 너는 이런 자요. 라고 그 괴로움에 대해서 명확히 알 때, 이제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이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일단은 정체를 드러낼 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괴로움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조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 이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일상의 삶에서 뭐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이런 기본적인 공덕행도 고멸을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시와 오계를 통해서 소멸하는 괴로움은 아주 그 표면에 있는 그 얕은 괴로움들은 소멸하지만, 정말로 그 내 삶의 괴로움을 이끄는 이 존재와 관련해서 생겨나는 괴로움, 이것은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럴 때에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실현하자 라고 할 때, 무엇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냐 라고 하면 바로 수행,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자주 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할 수가 있죠. 자, 수행의 중심 개념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내 마음을 부정적인 것들이 차지하면 삶은 퇴보할 것이고 괴로워질 거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지면, 충만하면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고 행복을 실현할 것이다. 여러분 뭐 이거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산다는 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게 사는 건데, 그 삶의 과정의 중심에는 뭐니 해도 마음이 있죠. 뭐 마음이 몸과 함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좀 과격하게 말하면 마음이 몸 데리고 세상을 만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부정적인 것이 채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 채울 것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현재가 결정되고, 그 마음의 현재가 어떤 상황으로 결정되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힘을 가지고 내 삶을 퇴보로 이끌고 괴로움을 만들 거냐, 긍정적인 것이 힘을 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행복을 만들 거냐. 요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사실은 중심 주제죠.
그럴 때에 어떻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밀어내고 해소하고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어떻게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방법이 수행이다 라는 거는 뭐 분명하죠. 자, 그럴 때에 이제 경은 특히 46번 각지상류다의 경들을 통해서 뭐 엄청 많은 경들이, 그러면 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두 가지,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무엇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죠. 예. 마음을 채우는 부정적인 것은 5가지 장애다. 마음을 채우는 긍정적인 것은 7각지다. 이게 46번 상류다를 중심으로 니까야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장애와 각지, 이 대응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말하면 어떤 방법으로 장애를 밀어내가지고 마음을 긍정적인 7각지로 채우고, 그러면 이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 라고 할 때,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틀이 있다.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게 수행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아는 위에서, 자, 그렇다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어떤 경우에 힘을 잃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밀려나는가. 7각지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에 충만하고, 어떤 경우에 힘을 잃어가지고 내 마음을 부정한 것들한테 내주고 위축되는가. 이거 그야말로 수행에 있어서의 포인트다, 요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독송한 아하라 수땅 46번 상류다 51번 자량경은 바로 요 주제, 어떤 경우에 장애가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떤 경우에 각지가 힘을 얻을 것인가, 어떤 경우에 그 반대의 상황이 초래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자량이라는 말, 원어로는 이제 아하라라고 하죠. 뭐 음식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자량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음식, 자량, 또 자양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하라 이 단어를 자량이라고 번역하는데, 자, 경은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와 7각지의 자량과 자량 아닌 것을 설하겠다. 자, 장애에 대해서 자량이다 라고 하는 건 뭔가요? 네, 그 부분을 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은 생겨나게 하고, 소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인가. 자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은 생겨나게 하고, 그죠? 일단 없던 게 생겨나야 하죠. 그리고 생겨난 소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한다. 어디에 가득 차나요?
내 마음에 가득 차죠. 자, 5가지 장애.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찜, 들뜸 후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장애는 마음을 차지하는 부정적인 요소고 삶을 퇴보로 이끌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장애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없던 것은 생겨나고 생겨난 거는 점점 더 커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 내 마음을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가지고 퇴보로 이끌고 괴로움을 만드느냐 라는 요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무엇이 그 자량인가 라고 할 때 일단 소유의 관심에 대한 그 소유의 관심을 생겨나게 해서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은 깨끗함의 상, 정상 이렇게 나오죠. 수바 니미따. 뭐 니미따라고 하면 뭐 우리가 약간 탐도, 진도, 치도, 니미따 상을 만든다라고 해서 뭐 메커니즘적으로 욕탐이 싣고 오는 이런 것을 알죠. 그 가운데에 수바, 깨끗함. 보통 우리가 상나가 정, 또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정이죠. 정, 부정. 바로 그 정상, 깨끗함의 니미따. 요게 있는데 그 깨끗함의 니미따라는 데에 비열이 자비를 많이 한다. 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이제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잘 인식하는 것은 물론 뭐 안이비설신의 인식주관인 나도 욕탐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자기화되지 않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뭐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그래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요 육외입처를 그냥 외입처 그 자체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공동주관 욕탐이 참여를 하면 욕탐이 싣고 오는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라는 이 인식의 객관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곡 중에 탐진치 중에 탐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경우 탐이 작용을 하면 이 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요. 이런 좋다라고 하는 요런 왜곡된 알미 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뭐 대표적으로 색 이러면 지금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대상 자체로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요런 물질적인 것이 있다 라고 인식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욕탐이 탐을 싣고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요거 눈에 보이는 요 색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 좋은 거거든. 그래서 좋은 형상 좋은 것이 눈에 보이고 있어 라고 그 단지 물질적 구성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좋은 거라고 왜곡해버리는 거. 이게 보이는 게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게 있구나 라고 그 좋은 것 때문에 즐거움을 생겨나면서 그 좋은 거를 붙잡아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이 따라가겠죠. 바로 그런 관점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음이라고 그 자체로 객관 자체로 보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서 탐을 싣고 와가지고
묶어주니까 거기서 좋은 거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난다. 그게 깨끗함 이상 정상이다. 일단 좋은 거라고 왜곡이 일어나면 그로부터 알고 경험하고 행위하는 과정이 그저 그거 집착해서 내 거 하려는 요런 삶이 이어진다 라는 것 때문에 깨끗함 이상 정상이라고 하는 문제 요소를 말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열이자의를 많이 행한다. 예, 우리 열이자의, 비열이자의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죠. 사실에 들어맞도록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사실에 들어맞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작용이 행해지면 이것이 생겨나지 않은 소유의 관심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소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다. 자, 이렇게 5가지 장애 중에 우선 한 가지 소유의 관심을 말했지만, 소유의 관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채우는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5가지 장애, 이 5가지 장애가 어떤 것을 원인으로, 원인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힘을 얻느냐, 내 마음을 채우느냐. 없던 것은 생겨나고 생겨난 것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 여기에 자량이 되는 게 뭐냐 라고 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겨나서 점점 더 커져서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이런 자량이 무엇다 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자량을 해소해야 한다. 그 자량 때문에 부정적인 것인 장애가 내 마음을 채우면 삶이 퇴보하고 괴로움을 만드니, 그 자량을 해소함으로써 5가지 장애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고 생겨난 것도 점점 더 커져서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끔 지어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아까도 제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정체를 드러내야 해소할 수 있듯이, 소멸시킬 수 있듯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마음을 차지하는 부정적인 요소, 이것도 이렇게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점점 더 커지느냐, 마음을 차지하느냐 라고, 무엇을 조건으로 라는 이 정체를 드러내줘야 그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장애가 버려진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을 밀어내게 된다. 이런 개념이죠. 물론 역으로 이제 칠각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죠.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염각지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염각지는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인가. 표현은 조금 달라요. 장애 쪽에서는 생겨난 소유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느냐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 각지에 대해서는 생겨난 염각지는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같죠. 그럴 때에 염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열이자기를 많이 행한다. 염각지로부터 시작하는 칠각지를 없던 거는 생겨나게 해야 하고, 생겨난 염각지는 점점 늘어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야 이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은 밀려나가고 마음이 긍정적인 요소 각지로 충만됨으로써 깨달음으로 이끄는, 향상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자량이냐, 무엇이 그 조건이냐, 긍정적인 요소의 정체가 무엇냐. 정체가 드러나야
부정적인 거는 정체를 보아가지고 해소하는 거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 정체가 드러날 때 거기에 그 조건을, 자량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충만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인 염각지에 대해서는 염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염각지의 토대라고 말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염각지, 염, 사띠 이러면 사념처잖아요. 사념처라고 하는 거, 염처, 사띠를 확립하자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예, 신수신법 네 가지 법을 대상으로 해서 사띠를 확립하죠. 힘있게 하죠. 사념처를 닦는 거죠. 그렇게 염각지,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가 생겨나고 힘이 있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국 염각지의 토대인 법들은 무엇일까? 뭐 제 생각에는 사념처의 대상이 되는 신수신법, 이것이 그대로 염각지,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를 생겨나게 하는 토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 앞에서 비열의작의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요런 인식을 하는 거라면 이제 열의작의는 사실에 들어맞게 인식하는 거죠. 신수신법이라는 대상을, 그 신수신법의 법들을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내 입처가 외입처로 그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들어맞는 방법으로 인식한다. 네, 요런 거,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염각지가 생겨나지 않은 거는 생겨나고 생겨난 거는 늘어나 충만하게 된다. 라는 거. 요게 5가지 장애와 칠각지라고 하는 내 마음을 차지하는 2가지 요소. 서로 대응해서 장애가 힘을 얻을 것이냐, 각지가 힘을 얻을 것이냐. 장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퇴보로 이끌릴 것이냐, 각지가 힘을 얻어서 향상으로 이끌릴 것이냐. 장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각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행복을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 장애를 생겨나고 점점 더 커지게 하는 조건, 자량인가? 어떤 것이 칠각지를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조건, 자량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역으로 그런 자량 아닌 것이 있다 라고 말하죠. 뭐 자량이라는 것이 장애의 정체를 드러내주면 자량 아닌 것은 뭐가 돼요? 그것의 반대가 되겠죠.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의 장애가 이거다라고 밝혀지면 장애 아닌 것은 바로 그 장애를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 그 자량에 반대되는 개념. 이거. 각지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그래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이 이러한 대응 관계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일단 그 자량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5가지 장애와 칠각지가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내 마음을 서로 차지하는 이 대응 관계에 있고, 삶이 향상한다라는 것은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사마타 윗바사나로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다 라는 부분, 이 개념 위에서 5가지 장애의 자량인 거, 자량 아닌 거, 칠각지의 자량인 거, 자량 아닌 거, 이 부분을 이 경에서 소개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부분만 이제 그럼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 장애를 보면 5가지 장애를 구성하는 5가지 중에 첫 번째 소유의 관심에서 생겨나게 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은 방금 소개한 대로 깨끗함의 상, 정상, 수바니미따에 대한 비열이작을 많이 행할 때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장애 진애가 있죠. 진애라는 거 이건 뭐 어쨌든 그 거슬린 심을 가지고 폭력적인 사유를 하는 이런 거니까 그것의 조건 자량은 저항의 상이다. 여기서 이제 빠띠가 니미따 라고 해서 어쨌든 저항하는 거요, 거부하는 거요. 싫어! 나는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는 게 싫어! 라고 저항하는 거, 거부하는 거.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수반이있다. 정상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욕탐이 탐을 싣고 와서 좋은 거요 라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왜곡된 상태가 저항의 상이 깨끗함의 상이라면 이제 욕탐이 탐 대신에 진을 싣고 오면 진이라는 건 뭐예요? 그 괴로운 느낌을 인식하면서 나쁜 거, 싫은 거, 거부해야 하는 거, 뭐 요런 왜곡된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싫어, 좋은 거요 라고 하면은 그 깨끗함의 상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거는 싫은 거요, 나쁜 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로 왜곡하는 거 저항의 상. 빠띠가 니미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애에 대해서는 진애를 생겨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거 저항의 상. 빠띠가 니미따가 있는데 거기에 비열이자그를 많이 행한다. 인식할 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실상 그대로가 아니라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인식을 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태혼침이라는 장애가 있죠. 자, 해태혼침에 대한 자량은 싫어함, 지루함, 무기력함, 식곤증, 심해 비활성. 네, 뭐 그냥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해태혼침, 우리 보통 게으름, 무기력함 이렇게 이해하는 용어죠. 왜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느냐? 그런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이끄는 자량이 무엇냐? 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 지루한 거, 무기력한 거, 식곤증. 어쨌든 포괄적으로 심의 비활성, 심이 활력적이지 못한 요런 상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열이 자그를 많이 행한다. 그러면 해태혼침이 생겨나서 점점 더 커져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삶이 태고로 이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장애가 들뜸후회입니다. 들뜸후회라는 거, 마음이 잘 안정되어 가지고 잘 진정된 상태, 가라앉은 상태에서 인식을 해야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인식해 가지고 인식이 바르게 될 때 그것이 바른 행위를 이끌어서 삶이 신중하고 진정하고 아주 안정된 삶, 안정된 인식, 안정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최선의 그 결과를 만드는, 이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들떠 있어요. 마음이 들떴다는 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찌 해야 하는지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최선으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뭐 요런, 그래서 이제 들뜸이 장애고, 후회라는 거 역시 그 지난 삶에 대해서 어쨌든 지나가 버린 거, 그 지나가 버린 것은 지난번에 이러했다, 그런 것은 이러하게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아서 알고 그 알려진 상태로 삶에 대응하면 되는데, 그저 그 지난 삶에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잘못했어 하고 지난 삶에 어떤 점을 붙잡고는 그것을 후회하고 앉아있는, 그러다 보면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들뜸과 후회, 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해태혼증과는 반대 방향에서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 마음의 장애가 되는 요소로 제시하죠. 그럴 때 이것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이 잘 가라앉았다, 잘 진정된다, 침착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든 거기에 대한 나의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심히 가라앉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심히 가라앉지 않은 데 대한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하면 들뜸 후회가 생겨나가지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서 삶을 퇴보로 이끈다. 이렇게 심에 가라앉지 않음이라는 조건을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장애는 의심이죠. 의심은 무엇을 조건으로, 자량으로 해서 생겨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는가 라고 할 때 의심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비열이 자글을 많이 행한다 라고 하는데, 의심의 토대인 법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은 이어서 경의 뒷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장애를 두고 이 장애를 생겨나게 해서 점점 더 커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삶을 퇴보로 이끌게 하는 이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것의 자량이 무엇냐라는 것을 경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는 칠각지에 대해서, 칠각지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늘어나 충만하는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염각지에서는 좀 전에 보았지만 염각지의 토대인 법들, 거기에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한다. 뭐 염각지,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띠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칠각지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가 있었어요. 아마 요즘도 그 대부분 칠각지 이러면, 심지어는 칠각지를 닦는 일은 팔정도를 닦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칠각지가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하면서 팔정도에 포괄되는 거예요. 팔정도라는 고멸도성제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팔정도를 구성하는 일부의 영역에 칠각지가 있는 거예요. 칠각지가 팔정도보다 더 뛰어난 수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좀 곤란하죠. 다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런 관점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하자면 수행을 구성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 라는 거고,
염각지라는 것도 뭐 사띠라고 하는,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확립하자, 사띠를 힘있게 하자라는 이것과는 별개의 관점으로 염각지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사띠, 어떤 특별함이 있어가지고 사띠가 생겨난다, 사띠를 확립한다라는 것과 염각지라는 거, 염각지를 생겨나게 한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사실은 대개의 경우가 바로 이 부분, 각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염각지가 생긴다라는 이것이 사띠를 확립한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자, 이것과 차별된 거다. 요런 관점에서 볼 때 사띠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생겨요. 심지어는 사띠라고 하는 이 수행의 중심이 되는 이 요소가, 이 사띠라는 이 기능, 힘이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 사띠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능을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사띠가 생겨난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띠라는 거, 사념처, 이 사띠라는 자체의 개념하고 사띠 삼보장과 염각지라는 거를 차별해서 받아들이면, 각지라고 하는 건 뭔가 특별한 어떤 거야. 심지어는 8정도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경은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염각지가 생겨나는 방법은 알려주는데 사띠가 생겨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요. 출발 자리가 설명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듯이 염각지라는 게 특별한 어떤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구성하는 7가지의 요소가 있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라는 7가지가 있어. 이 7가지의 요소들이 잘 닦아져서 힘이 써질 때 그 힘들이 함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야. 단지 요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염각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사띠라고 하는 요소야.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소가 있어. 그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야. 요렇게 보면 염각지가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이 그대로 사띠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사념처 수행의 출발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경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 라고 하는 요런 표현으로 염각지가 생겨난다, 사띠가 생겨난다, 확립된다, 힘이 있어진다, 요런 부분을 알려주거든요. 요런 관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염각지를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이 염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고 거기에 열이자비를 많이 행하는 것이다. 염각지의 토대, 바로 이렇게 염각지가 그대로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요 라고 하면, 바로 염각지, 사띠를 말하고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사념처 수행이 있어. 거기에서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이 있고 이 4가지 대상이 바로 염각지의 토대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 관점 여러분 잊지 마셔요.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택법각지를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이냐라고 하는데, 이 택법각지에 대해서도
뭐 법의 조사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면서 무언가 또 좀 특별한 이렇게 하여간 각지라고 하는 데 대한 하여간 관점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택법각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해요.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말하면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에서 일단 지금 상태를 발견하면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져 가지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또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이래 되잖아요. 여기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 바로 이게 택법,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하고 있다 하면 빨리 바꿔가지고 옳은 법을 선택해서 가야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잘하고 있는 상태가 올바른 선택이므로 더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니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분별설자라고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신 분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판단 기준을 설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상황,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거기에 이 기준 위에서 분별해가지고 답을 주는 이런 부처님의 특성을 부처님은 위바자와도 라고 해서 분별설자 이래 말하잖아요. 택법각지가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위에서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요거예요. 달리 말하면 삼빠자나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사념처 수행의 기법에서 염각지에서 사띠를 가진 사람이 되면 택법각지가 그대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는.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무엇이 택법각지냐라고 하면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 여기에 대해서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 그래가지고 유익 무익 하면 지금 내가 사띠에서 발견한 요 상태가 유익한 상태인가 무익한 상태인가, 결점이 있는 상태인가 결점이 없는 상태인가,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게 택법각지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하는 게 택법각지의 자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정진각지라고 하면 정진각지는 그대로죠.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중에서 사띠마가 염각지라면 택법각지가 삼빠자노가 택법각지라면 여기서 아따피 사띠해서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고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이 아따피가 그대로 위리와 삼보장가 정진각지다. 이렇게 정진각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정진각지 이런 바른 노력을 위한 자량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경은 시도의 요소, 인내의 요소, 노력의 요소라고 하는 세 가지. 어쨌든 시도, 내가 해야겠어 라고 해서 시도하는 거, 그 시도의 과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은 참아내겠어. 인내의 요소.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고 참아내면서 노력하는 이런 노력의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진각지 아따피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보자 시도,
그 과정의 어려움은 극복하자. 인내. 그런 시도와 인내를 밀고 나가는 노력. 요 세 가지로서 아다비, 위리아, 정진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열의자기를 많이 행하는 거 정진각지의 자량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지가 있죠. 시각지는 시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각지는 이제 그 삐띠, 그래서 삐띠 삼보장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각지의 토대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은 뭐 그렇게 잘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염각지의 토대가 이런 관점에서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 이게 염각지의 토대라고 보았다면 이제 시각지의 토대, 이건 뭔가요? 시각지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개발된 느낌의 출발이거든요. 개발된 느낌 하면 삐띠 빠모짜라고 해서 시열과 환희 요래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순서로 보면 자,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뭔가요?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특별한 느낌이잖아요. 이제 뭐 입출직령경 같은 데서는 그 대상에 잘 작의하면, 대상을 잘 작의한다는 게 뭔가요? 호흡 수행 같으면 호흡에 흔들림 없이 집중되어서 호흡만을 붙잡고 그 호흡에 대한 작의를 잘하는, 인식을 잘하는, 그러니까 잘 집중된 인식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된 상태로 인식이 진행되면 거기에서 이제 개발된 느낌인 환희, 시열, 환희가 생겨나고 환희하는 만호가 시열하고 이런 식으로 삼매가는 과정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은 분명히 환희가 생기고 환희가 생겨나면 만호가 시열하고, 그러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되면 행복이 생기고, 행복한 자의 찢다 심은 삼매에 든다. 이렇게 삼매 가는 과정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각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잘 작의된, 그러니까 아따피 삼빠전어 사티마라는 이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잘 작의하게 되면 거기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는데, 그 개발된 느낌이 환희, 시열, 진정,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초선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죠. 그럴 때 시열이라고 하는 거 마나사 삐띠 해서 만호, 의가 시열한다, 의가 기뻐한다 라는 그 개발된 느낌의 두 번째 단계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각지의 토대인 법이라고 말하면 뭔가요? 결국은 잘 작의하는 일, 호흡이면 호흡에 잘 작의해서 그 집중된 상태로 잘 작의하는 일을 통해서 환희에 이어서 희열이 생겨나는, 그러면 잘 작의하는 일, 이게 뭐 시각지의 토대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작의하는 일은 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염각지의 토대인 신수신법이라는 대상, 이 대상에 잘 작의하는, 결국은 시각지의 토대인 법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잘 작의하는 일, 이렇게 말해도 될 거고, 작의의 대상인 신수신법 그 대상,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토대들에 대해서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 이러니까 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라고 나오니까 그 작의를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염각지의 토대인 신수신법, 이것이 그대로 시각지의 토대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의작의,
들어맞는 작의 잘 인식하는 일을 많이 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어가지고 다섯 번째로 경안각지가 나타나고, 이 경안각지는 몸의 진정, 요게 이제 빠싸띠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중국에서 경안이라고 번역을 해서 경안각지 이랬는데, 저는 그거를 경안이라는 말, 뭔가 좀 아주 가볍고 편안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보다는 저는 이게 진정이라는 의미로 저는 번역을 하죠. 그래서 경안각지의 자량은 몸의 진정과 심의 진정, 거기에 열의작을 많이 행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가는 그 과정에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말할 때, 요 희열, 삐띠는 희각지, 이렇게 되고, 진정, 몸이 진정되고 마음이 진정되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진정이 경안각지다. 라고, 그대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이렇게 경안각지, 그러니까 희각지, 경안각지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로 정각지가 생겨나는데, 이 정각지의 자량은 무엇냐 하면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이 있다. 그래서 사마디 니미따, 아백가 니미따 라고 이제, 사마디 니미따가 아니고 사마타 니미따, 그리고 아백가따 니미따 이렇게 나오죠. 사마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침이라는 말이니까, 사마타. 이 사마타가 들뜨는 상태를 그치게 하는, 다섯 가지 장애를 그치게 하는 것으로 사마타 니미따. 여기서 사마타라고 하는 이런 그침, 들뜸을 해소하는 이거를 왜 왜곡을 의미하는 니미따라고 말했을까? 라고 하면 이 수행의 과정이 아직까지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의 영향,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삶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니미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 그침의 니미따, 그 다음에 아백가 니미따, 부동, 흔들리지 않는 니미따,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들뜸이라는 장애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이렇게 사마타의 상, 부동의 상의 열의자비를 많이 행하는 거, 이것이 정각지의 자량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사각지의 자량이냐 라고 할 때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다 라고 해서, 사각지는 이제 평정이죠. 사각지는 우리가 엊그저께도 다섯 가지 기능에서 즐거운 느낌이 몸과 마음의 측면으로 두 개로 나뉘고, 괴로운 느낌이 몸과 마음의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불고불락의 느낌은 그대로 우페까, 평정과 대응하는,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사각지라고 하는 거는 이런 평정, 불고불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개발된, 그러니까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라는 사념초 수행의 과정에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가 배정되고, 그 다음에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서 시각지와 경안각지가 자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정각지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각지가 이제 말하자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향상이 되죠. 그럴 때 초선은 느낌의 측면으로 정의를 하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제3선은 이제 희열도 버려지고 오직 행복만이 있는 락. 그 다음에 제4선. 그러면서 이제 제3선 락에서 이제 평정이라는 개념이 함께 나타나고, 제4선을 말하게 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좋은 느낌도 가라앉는 거죠.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희화락이라고 할 때 희열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중에 희열이 좀 더 들뜸해지면 흔들리는 거라면 락은 좀 덜 흔들리는 거. 그래서 단계적으로 희열이 먼저 없어지고 그만큼 잘 진정이 되는 거죠. 가라앉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행복까지도 행복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진정되는 가라앉음의 상태에서는 아직도 떨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가라앉으면 제4선에서 평정이라고 하는 우페카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우페카의 토대, 그 우페카 삼보장가 사각지가 있는데 그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이 있어서 열이자배를 많이 행한다 라고 말하면 이제 사각지의 토대는 뭘까요? 이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사각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정, 우페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우페카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제4선을 말할 때는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제4선 이후에 깨달음으로 더 나가려면 무색계의 과정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이어지는데 이런 그 무색계도 평정의 영역이에요. 어차피 뭐 희화락은 다 가라앉은 거니까 평정의 영역인데 제4선이 다양함의 평정이라고 해서 색계니까 제4선 색계니까 물질의 영역. 그래서 색, 성향, 미촉이라는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다양한 대상들과 관련해서 평정이 성취된 이것이 다양함의 평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면 단일함의 평정이라는 좀 더 높아진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각지의 토대, 자, 염각지, 시각지의 토대가 사념처의 과정이어가지고 신수신법이라는 이 토대를 말했다면 사각지의 토대 역시 그 사념처 수행의 그 연장선,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제4선까지도 올라가는 거니까 뭐 사각지의 토대에도 그 맥락에서 보면 신수신법 이렇게 사념처의 대상을 사각지의 토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방금 소개한 다양함의 평정 이런 개념으로 보면 평정을 성취하긴 하는데 색, 성향, 미촉이라는 이런 그 물질의 다양함 이것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평정에 드느냐 평정을 얻느냐 라고 할 때의 그 다양함이 사각지의 토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건 제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사각지의 토대는 사각지 제4선의 성취 상태도 사념처의 과정이다 라는 것에 의하면 신수신법이 사각지의 토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평정이라는 것이 물질에 속한 다양함의 평정과 무색계의 단일함의 평정 이런 차별에 의하면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의 다양함 이것이 사각지의 토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장애와 칠각지의 그 자량이 되는 거 생겨나서 충만하게 하는 그 조건 관계를 살펴봤어요. 네, 이렇게 조건을 살핀다라는 거 자량이라는 것은 장애와 각지의 정체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체가 드러날 때 장애는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량을 해소하는 일을 통해서 장애를 소멸시킬 것이고 각지는 정체가 드러냈기 때문에 그
자량에 대해서 더 힘있게 함으로써 각지를 성숙시키는 이런 방향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그 반대 방향, 자량이 아닌 것, 이렇게 또 소개를 하죠. 자량이 아닌 것은 뭐 자량의 반대 개념이니까 더 설명은 배제하고요. 경이 알려주는 그 자량 아닌 거 내용만 보면 일단 5가지 장애의 측면에서 소유의 관심의 장애 아닌 것은 부정상이다. 정상의 반대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진애의 장애 아닌 것은 자시메탈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시메탈, 요것이 저항의 상과 반대되는 개념이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해태혼침의 자량이 아닌 것은 역시 시도, 인내, 노력의 요소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 그렇죠. 해태혼침, 게으름, 무기력함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정진이라는 정진각지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각지가 말하는 그대로 해태혼침의 자량 아닌 것은 정진각지다. 시도, 인내, 노력의 요소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한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들뜸 후회의 자량 아닌 것, 심에 가라앉음이다. 예, 심에 가라앉음이다 라고 해서 경안각지는 몸에 요거를 조금 차이 있게 봐야 되는군요. 네, 요거는 그 앞에 경안각지에서는 그 몸과 마음의 진정 해가지고 빠싸띠를 썼는데, 이제 들뜸 후회의 자량 아닌 거는 째따서 우빠사모라고 해서 심의 가라앉음, 그러니까 진정과 가라앉음은 좀 차별되죠. 그래서 들뜸 후회의 자량 아닌 것은 심의 가라앉음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심의 자량 아닌 거는 여기서 보면 주목해야 되는 게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 결점이 있거나 결점이 없는 법들,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 악과 선이 대응한 법들, 거기에 열의작의를 많이 행함. 의심의 자량 아닌 것이 그대로 택법각지의 자량으로 나오거든요. 요 의심과 택법각지가 요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나온다. 그래서 택법각지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념 삼빠잔냐라는 것에 타당성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그것이 법의 선택을 방해한다. 요런 맥락이죠. 예, 요렇게 하여간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5가지 중에 의심의 자량 아닌 것이 택법각지와 일치한다 라는 거 보아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각지의 자량 아닌 거로 오면 염각지의 자량 아닌 것은 염각지의 토대가 되는 법들의 작의를 많이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열의작의가 아니라 그냥 작의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게 어쨌든 대상을 붙잡고 이어보는 까여는 빠시 위어라띠,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래가지고 이어보는, 오직 그 한 가지만 인식하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염각지의 자량 아닌 거는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어볼 때 하나의 대상을 이어보면서 사실에 들어맞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이어보지도 못하면, 대상을 붙잡지도 못하면 얘기거리도 아니다. 이런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택법각지의 자량 아닌 것은 역시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자그를 많이 행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정진각지의 자량 아닌 것은 그대로 시도와 인내와 노력의 요소에 자그를 많이 행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이건 자량 아닌 거에는 열이 자그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자그이만으로 나온다 라는 거. 요니소 마나시까라 대신에 아 마나시까라 자그이하지 않음, 요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주목하고요. 그 다음에 희각지의 자량 아닌 거, 역시 희각지의 토대인 법들의 자그를 많이 행하지 않는 거. 경안각지의 자량 아닌 거, 몸의 진정과 심의 진정에 자그를 많이 행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각지의 자량 아닌 거, 역시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에 대해서 자그를 많이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각지의 자량 아닌 것도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의 자그를 많이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타나죠. 자, 어쨌든 보면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그 마무리로 볼 때 그 자량의 측면에서 장애의 자량을 말할 때 요니소 마나시까라 바울리 까로 비열이 자그를 많이 행한다 라고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이걸 제가 늘 보고 확인하고 말하는 건데도 말할 때 보면 이게 맞나? 하고 또 한번 확인하게 돼요. 자, 어쨌든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러니까 5가지 장애의 자량에서는 모두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바울리까로 비열이 자그를 많이 행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7각지의 자량에 대해서는 요니소 마나시까라 바울리까로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한다 하는 것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에 대해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량 아닌 거에서 5가지 장애에 대한 자량 아닌 거, 소유의 관심에 대해서 요니소 마나시까라 바울리까로 열이 자그를 많이 행하고, 마찬가지 진해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해태 혼침도 들뜸 후회도 의심도 모두 요니소 마나시까라 바울리까로 나타나는데, 이제 7각지의 장애 아닌 거를 말할 때에는 염각지에서도 마나시까라 바울리까로 해서 요니소라는 말이 빠져있다. 빠져있는 거, 요니소가 빠져있는 거 왜냐? 이게 자그이도 못하는데 거기에 뭐 사실에 들어맞는가 아닌가 따질 일도 없다 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택법각지도 그렇고, 정진각지도 그렇고, 희각지도 그렇고, 경안각지도 그렇고, 정각지도 그렇고, 사각지도 그렇다. 네, 요렇게, 자량인 경우와 자량 아닌 경우에서, 자량인 경우 2가지 모두, 그리고 자량 아닌 경우 5가지 장애, 여기서는 요니소 마나시까라냐 요니소 마나시까라냐 이렇게 나오지만 7각지의 자량 아닌 거에서는 요니소라는 개념 없이 마나시까라 바울리까로 자그의 안음을 많이 행한다 라고만 나온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 경이 보여주는 특징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장애와 7각지, 수행의 중심 개념을 구성하는 2가지 요소에 대해서, 자량과 자량 아님,
생겨나서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냐? 그 반대의 조건은 무엇냐? 라는 부분에 대한 자량경을 분석경 제4장 분석의 마지막 경으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